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조선호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조선호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붕어님. 누군가에게 제 얘기를 말할 사람이 없어서 사연 드립니다. 어제 아랍포스를 들으면서 붕어님이 인생 선배님이신 것 같아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3살 남자이고요. 8살 때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생활하게 되고 어머니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남자분하고 결혼하게 돼서 같이 살게 되는데 이때부터 새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동생이랑 강제적으로 많이 맞곤 했습니다. 그 후에도 새아버지랑 이혼하시고 그 당시 새아버지랑 어머니 사이에서 낳은 동생이 있어서 어머니는 저희 셋을 키우기가 부담이 되신지 어머니는 동생을 키우기로 하고 저 친동생이랑 다시 친아버지한테 돌아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6학년쯤이었는데 정신적으로 강박증도 생기고 우울증, 조울증이 생겨서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부모님을 증오하고 원망하게 되고 성격이 소심해지고 내성적으로 변하고 부정적으로 변하고 초중고 학창시절엔 정신적으로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심할 정도로 교육청에서 연계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는데도 고치기가 매우 힘들었고 게임만 하고 학교 또래들한테 말하는 것도 피해가 갈까봐 친구도 없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좀 성격이든 정신적이든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치려고 노력하면 되겠지. 하지만 뭔가 제 뜻대로 되지 않았고 군대를 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신검에서도 정신과 의사님께서 다시 재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셔도 군대를 갔습니다. 훈련소 훈련하는데 좀 같은 동기분들과 뒤처지고 같이 모르는 사람하고 친해지는 것도 힘들었어요.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고도 증상이 심해져서 8개월 동안 대대에서 근무하고 국군병원 정신과 폐쇄병 등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다가 전시근로역으로 조기 전역했습니다. 이후에 몇 개월 알바하면서 뭘 할지 방황하다가 취업 성공 패키지가 있어서 간호조무사란 자격증을 땄는데 딱히 이게 맞는 것 같지가 않아서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고 실패한 사람인 것 같아서 요즘 고층 아파트에서 자살할 생각밖에 안 나네요. 첫 번째, 루저 마인드를 고치는 법. 두 번째, 이제 내년이면 24살인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생산직에 만족하면서 다니면서 자기개발이라도 하면서 삶을 살아야 할지. 세 번째, 2년 전 점대를 가서 자격증도 따고 좀 더 나은 일을 해야 할지. 아이고, 좀 가정적으로 상처가 좀 많으셨네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이 좀 어렸을 때의 가정폭력에 대한 트라우마? 그게 현재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뭔가 불안정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사연자분한테. 자살하지 마세요. 뭘 자살을 해요. 아직 젊은데.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루저 마인드를 고치려면 일단은 본인이 강해져야 돼요. 사연자분이 강해져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강해져야 되고 내적으로 강해져야 되는데 님 둘 다 강해져야 돼요. 보통 저렇게 의기조심하고 루저 마인드 가지신 분들이 체격이 왜소하거나 운동 같은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좀 뭔가 약해 보이거나 만만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겉으로 내가 강하게끔 느껴지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고친다 이거는 말씀 못 드리고요.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해야 돼요. 선호님이.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 거는 연습해야 됩니다. 말 거는 연습을. 그러니까 말을 안 걸고 그런 거예요. 뭐냐면 님이 원래부터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할 줄 아는데 이 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기술이에요. 기술. 말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도 제가 말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도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도 원래 사람들 앞에서 얼굴 보고 얘기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얼굴 보고.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연습하고 대면하고 시도도 계속 하다 보니까 고쳐지더라고요. 대신에 저도 이걸 바꾸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외향적일 수도 있고 내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향적이라 하더라도 내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억울한 게 있으면 얘기해야 되고 표현할 게 있으면 표현해야 됩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저 마인드를 고치는 거 본인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강해져야 되냐? 외면과 내면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외면과 내면. 내면은 뭐냐 하면 유치적인 거죠. 피지컬적인 거예요. 운동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봐도 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끔. 특히 남자분은 아실 거예요. 뭔가 어깨가 좀 벌어지고 이 사람이 좀 뭔가 힘이 세 보이면 일반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말라가지고 만만하게 봤던 애들이 많아요. 특히 저는 저보다 한 살 어린 애한테도 무시당하고 그랬습니다. 정원이 먹으세요? 왜소하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체중이 많이 좀 늘어났어요. 어깨도 좀 벌어지고 몸을 좀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격적으로 날 무시하는 사람 없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난 굉장히 많이 해방이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남들 세계에서는 보통 어떤 사람들을 알로 보는 게 피지컬적인 면입니다. 아실 거예요. 뭔가 매소하고 뚱뚱하면 그것만으로도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왜소하고 뚱뚱하신 분들이 내성적이거나 뭔가 좀 고기를 숙이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무조건 하세요. 운동을 해가지고 내가 마르면 살을 불려가지고 근육으로 만드시고 몸을 키워요. 운동을 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운동을 하게 되면 원래 고기를 숙이고 다녔던 사람도 고기를 들고 다녀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기 때문에 고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번에 단기적으로 절대 효과를 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장기간에 내가 평생 한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사연자분은 그냥 잠깐 하고 되겠지. 에이 잠깐 하고 있는데 에이 별 차이 없네. 에이 못해. 뭐 이딴 게 다 있어.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나 이거 극복 못하면 평생 고기 쓰이고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냉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좀 성장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좀 억압당하고 남들한테 좀 무시당하고 제대로 뭔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았던 울분을 운동으로 토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람이 겉으로 일단 강해야 돼. 겉으로 강해야 속도 강해져요. 그리고 사람들과 말을 거는 시도를 많이 해야 돼. 말을 거는 시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거울 보면서도 말하는 연습은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수시로 해야 돼요. 사실 저도 어떻게 했냐면 저도 거울 보고 말하는 연습 많이 했습니다. 혼자서 거울 보고 얘기하면 뭔가 좀 부끄럽지 않나.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님 같은 부분은 약간 실어증 같은 증세로 보이거든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 말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평소에 입이 나오도록 약간 훈련을 통해서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님은 과묵한 성격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과묵한 성격인 사람도 할 말은 합니다. 기본적인 말은 해요. 근데 님은 지금 뭔가 남들과 있을 때 기본적인 말조차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님은 그냥 머릿속으로는 해야지 하는데 이게 행동으로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행동으로 되게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발음 교정해야 돼요. 돈을 주고라도 해야 됩니다. 돈을 줘서라도. 이거 잠깐 하면 안 돼. 계속 해야 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썰방 할 때 지금도 발음이 별로 그렇게 좋은 편 아닌데 옛날에 진짜 안 좋았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걸 항상 모니터링해요. 옛날에는 말할 때 딕션도 없었는데 지금 그래도 내가 딱딱 끊어가지고 리듬감 있게 읽는데 그때는 그냥 속도 조절을 못해가지고 처음에 급하게 있다 나중에 발음이 꼬이는 거야 이게. 처음에 사연 진행할 때 딕션도 없었습니다. 딕션의 개념도 몰랐습니다. 왜 이걸 끊어서 얘기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호흡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말한 걸 수시로 모니터링 하거든요. 어제 제가 얘기했던 걸 제가 제 방송을 듣습니다. 내가 한 말에 내가 들으면 뭔가 쪽팔린다.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들어봐야 돼. 내가 한 말을 직접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보면서 보완해야 되죠. 훈련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녹음해가지고 어떤 문구가 책 같은 거 있죠. 읽어보면서 녹음해서 다시 들어봐요. 들어보면서 어느 발음이 틀렸는지를 분석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스마트폰 있으니까 이게 더 쉬울 거 아닙니까? 연습을 부단히 하셔야 돼요. 가능해요. 대신에 오래 하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효과를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약간 다이어트 같은 개념이에요. 단기간에 급작스러운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가늘고 길게 오랫동안 한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자존감이 약하신 분들이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항상 나를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한국 사람 기본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저분은 더 심할 겁니다. 원래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인데 분명히 주변에 좀 잘 됐거나 좀 뭐 이렇게 좀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를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생각하지 마세요.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자, 그럼 1번은 됐고 2번. 이제 내년이면 24살인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생산직에 만족하면서 다니면서도 자기개발이라도 하면서 삶을 살아야지. 자기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기개발입니다. 자, 1번에서 언급한 게 바로 자기개발이에요. 자, 이거 운동하는 거 자기개발 맞죠, 여러분? 그리고 발성이나 말하는 거 연습하는 거 자기개발이에요. 물론 이것도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돈을 모으세요. 돈을 가계부를 써가지고 지출, 수익과 지출을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돈을 모아라. 뭐 사고 싶은 거 쓰지 말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마 돈 모아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돈 모아보면 통장에 돈 쌓이고 보면 그냥 내가 기분이 좋아요. 힘들어도 기분이 좋아. 여러분 다 공감했을 거예요. 적금 넣어보시면 적금 다 만기됐을 때, 적금 타갔을 때, 물론 요즘에 이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게 이만큼 쌓였단 말이야 하면서 막, 꽁돈처럼 막, 이자 같은 꽁돈 같잖아요. 받았을 때,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모아주는구나. 중간에 힘들긴 했지만, 뭔가 성취감도 있고, 이때만큼은 누구 부럽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이긴 하지만.
물론 자격증 공부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일단 이것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운동도 하고 몸도 강해지고 내면도 강해지고 나서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 지금 제가 돈에도 반절 넘어가면 성취감 장난 아닙니다. 네. 저도 저게 자기개발입니다. 근데 오늘 자기개발 수치가 별로 높지 않네요. 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님이 여기서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하려고 하면 못할 거야. 욕심 많이 가지지 마요. 지금 제가 말한 이것만 해요. 운동하고 그리고 땅 보고 걷지 마세요. 걷기 운동가 얘기했는데 걷기 운동이 좋은 게 뭐냐면 걷기 운동하면 자세 교정이 돼요. 자세 교정이 됩니다. 평소에 땅 보고 걷다가 사람들 눈 마주치기 쉬어가지고 고개 숙이고 다니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어깨가 펴져요. 그래서 일단 요거하고 돈 모으는 거예요. 세 가지만 생각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격증은 좀 늦게 따도 괜찮아요. 왜냐? 아직 젊으니까 기회 많아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해도 괜히 많이 하려고 하면 하나도 못 건져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줄 수 있는 거, 유지할 수 있는 거, 그 부분에만 초점을 줘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운동하는 거 할 수 있죠. 말하는 연습 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 쓰는 거 할 수 있어요. 이것만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당장. 24살이 얼마나 젊어요. 급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바심 느껴. 그럼 안 됩니다. 당장 내가 시도해볼 수 있는 거, 늘릴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다 늘리고 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도달했을 때,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생겼을 때 다른 목표를 가세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자격증 공부하는 거 시기상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년제 전문대를 가서 자격증도 따고 좀 더 나은 일을 해야 할지 전 비춥니다. 만약에 님이 일반인이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비추해요. 왜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멘탈 상태에서 가면 소득이 없어요. 저도 전문대 출신이지만 전문대는 굉장히 진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가야 돼요. 빨리 뭔가 내가 습득을 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훈련소 훈련하는데 같은 동기분들과 뒤처지고 모르는 사람하고 친해지는 것도 힘들었다. 훈련소 훈련이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 내가 알기로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제식 훈련하고 훈련소 훈련 개발 제식 정신만 제대로 가다듬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운동이 건강입니다. 여자한테 차여서 군대 22살에 제대하고 27부터 29대까지 스포츠 모델 피지크 나갔었네요. 소심했는데 성격 다 꽂히고 여자친구도 항상 이쁜 애들이랑 20대 사귀었었네요. 지금은 안 사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과거 분사,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 분사네요. PP네. 안 씹습니다. 과거에 했었었는 거네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 네. have 플러스 ed네요. 저는 가라고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왜냐, 사실 군대도 그렇지만 대학생활도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대학교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대학교는 약간 프리하단 말이에요. 프리해서 좋을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 프리해도 님이 만약 수업을 잘 따라가고 뭐 숙제 뭐 레포트나 자격증 잘 딸 수 있으면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님이. 왜냐, 학교 생활도 힘들었는데 대학교 생활은 이게 나사가 빠진단 말이에요. 님이 만약에 정말 공부에 소질이 있고 확실한 결의가 있으면
가는 건 나쁘지 않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멘탈 가지고는 사실 그냥 돈만 쓰고 시간만 쓰고 뭔가 건실히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대학교 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문대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나 학점을 따야 되잖아요. 근데 학점도 못 건지고 자격증도 못 따면 졸업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전문대를 가서라도 최소 못해도 한 3점대 후반 또는 3기 정도 한 3개 정도 딴다. 그럼 모르겠어요. 공부에 소질이 없으면 가지 마세요. 없으면 가지 마.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대학교 가면 친구 사귀기 더 힘들어요. 대학교 가면. 왜냐하면 대학교 때 있잖아요. 점심시간 되잖아요. 사람들 다 흩어져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그 밥같이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어. 나도 숫기가 없는 사람이라서. 저 어떻게 했는지 알아? PC방 가가지고, 라면 삼각김밥 먹고 막 그렇게 나왔어. 편의점에서 한 달 동안.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무리했습니다. 왜 고등학교 때야 뭐 3, 4, 5 모여가 급식을 먹는다거나 하면서 어느 정도 모일 수 있는데 대학교 되니까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거. 어디서 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다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람 만들기 힘들어. 대학교 생활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초중 고등학교 때야 급식을 하니까 다들 그 급식한 책상 안에서 같이 모여서 먹잖아요. 같은 교복 입고. 근데 대학교 되니까 진짜 점심시간 딱 되니까 각자 다 흩어져. 다 흩어지고 어디서 밥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식당 많잖아요, 여러분. 대학교 가면. 그래서 누구랑 같이 밥을 같이 먹지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대학교 때 보통 이제 반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존칭을 써요. 그래서 부친성이 더 없으면 더 힘들어. 우리 대학교 때는 아싸가 될 가능성이 더 커요. 고등학교 때보다. 근데 니 만약에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아싸는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아닌 아싸라면 힘들어. 그게 아닌 아싸라면 수업을 뒤처지고 레포트는 못 쓰고 시험 말 안 먹고 자기진 취등은 못하고 떨어지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차라리 지금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산직 일하는 게 뭐 힘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도 있었죠. 저도 지금 일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나 지금 일하세요. 지금 일해요. 물론 여기보다 좋은 일 있겠지. 좋은 일 있는데 이미 지금 현실적으로 나은 일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선언이 잘 들으세요. 현실적으로 나은 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님은 지금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멘탈과 자신감 그리고 말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걸 키우지 않으면 더 나은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님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숙하고 강해지고 뭔가 보통의 평균 정도의 어떤 이성과 판단 능력이 생기지 않는 한은 더 나은 거 못 갑니다. 이걸 어떻게든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1번부터. 이걸 만들어 놓고 난 정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나도 좀 해보니까 되네. 이런 자신감 완벽히 터득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도 쉽게 얘기가 가능한 그 상태가 왔을 때 아 여기보다 또 좋은 데 가야겠다. 그때 가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내가 성장한 게 없잖아요. 다운돼 있잖아. 자신감 바닥이고 말 못 걸고 어느라고 그리고 뭐 하나 열심히 해본 것도 없고 목적도 없는데 전문대 가가지고 더 나은 일 하겠다.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자, 막연하고 추상적이면 절대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목표를 가지고 와도 이 원하는 목표를 무조건 달성한다고 보장이 없어요.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추상적일 것 같으면 아예 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막연할 것 같으면. 그래서 선호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확실한 내가 확실하게 딱 질 수 있는 거 잡아질 수 있는 거 움켜쥘 수 있는 거 일단 그거부터 생각하자고요. 그거부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지금 이것도 막상 해보면 벅찰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거 이것도 해보면 막상 행동으로 실행해보면 와 생각보다 빡시구나 느끼실 겁니다. 왜냐 운동 안 했던 사람 운동하면 힘들어. 평소에 안 가던 사람 30분 이상 걸으면 땀나요. 발바닥 아프고. 이미 살면서 1시간 동안 걸어본 적 있습니까? 1km 별거 아닌 것 같죠? 1시간 40분 동안 안 쉬고 걸어야 1km 나옵니다. 만보 나옵니다. 만보.
저는 걸음이 빨라가지고 안 쉬고 걸면 7,500, 7,700까지 찍을 수 있는데 그냥 평균적인 걸음으로 걸으면 3,000보 걷다가 주저앉게 돼요. 진짜로. 어디 벤치 같은데 앉을 곳 없나 이거 찾게 됩니다. 저는 안 쉬고도 한 15,000보는 걸을 수 있어요. 중간에 안 쉬고 노스탑으로. 하도 많이 걷다 보니까 오늘도 걸었습니다. 오늘도 한 26,000 찍었네. 일단 선호님한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보통 사람과 똑같은 어떤 말하기 능력과 자신감과 멘탈을 가지는 거예요. 요것만 가져도 님 숨통이 트일 겁니다. 요것만 내가 어떻게 회복만 하더라도 지금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공경이나 어떤 사회적인 굴레는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요. 다른 거 절대 생각하지 마요. 좀 늦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지금 늦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군대를 조기 전역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할게요. 오히려 님이 뭐 중견기업의 대기업을 가면 막힐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막힐 가능성도. 아무래도 군 문제가 걸립니다. 군 문제가. 차라리 지금 이 중소기업이라도 다니면서 내 나름대로 커리어를 키우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경험하면서. 왜냐하면 이미 지금 보면 이게 현부심 전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지? 전식 의료역이면 면제입니까? 현부심 전형입니까? 이게 현부심 전형 맞죠? 현부심 전형이면 이거 나중에 우리가 입사 지원서 할 때 그게 군종도 줬거든요. 군번하고 이제 뭐 병장 전형이니까 다 적습니다. 특기하고. 예, 웬만한 회사는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와중에 선호님과는 좀 왔다. 정반대 성향을 가지는 제가 등장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왔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최선 노져라. 지금 있는 상태에서 최선은 일단 중소기업 다니면서 내적 외적을 키우는 거. 네. 그리고 자기 개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돈 모으고. 지금 있는 것만 잘하면 돼요. 자꾸 막 멀리 보려고 하지 마세요. 현부심 전형이면 사회 디메리트, 좀 디메리트죠. 현부심이 뭐예요? 현역 부족한 심사 전형 아닙니까? 이걸 당연히 나중에 이제 물론 이거를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혹시나 뭐 은연중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하나 더 얘기할게요. 선언이 만약에 누가 군대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그러면 난 그냥 병장 전역했다 그래요. 군대에 대해서 물어보면 난 군대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 돼. 알겠지? 면제 받았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전식 의료역이 있는 게 얘기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냥 군대 갔다 왔다 얘기하세요. 그냥 이건 좀 고르다쳐도 상관없어. 아무튼 뭐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님한테 큰 도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난 장담하는데 님이 아까 제가 말한 거를 중간에 쉬지 않고 꾸준하게 느림고 거북이 정신으로 계속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성장할 거고 성장하여서 자신감이 오르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아, 내가 되는구나. 내가 왜 그동안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 되는 거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아직 살아갈 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꼭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호님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님처럼 어떤 가정이 아픔을 받으신 분들이 그걸 딛고 일어서서 사회 역군으로 살아나가는 모습을 많은 분들한테 비춰주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선호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우리 선호님 화이팅! 자, 이상으로 5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